자, 세 번째 시간 이제 경기 변동인데요. 요 수업하기 전에 혹시 올해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셨다가 시험 응시에서 좀 안 되신 분들 이제 점수가 낮아서 이럴 수 있잖아요. 개론은 65점 맞았는데 민법에서 55점 못 맞았다. 뭐 반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좀 여유가 있다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 자기가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안 됐다.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 좀 하셔야 돼. 그다음에 기본서를 안 봤으면 기본서를 좀 꼼꼼히 볼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용을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아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적응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점수 안 나왔겠죠. 그러면 문제를 갖다 놓고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문제를 갖다 놓고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라고. 지금 공부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래 했는데 안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야. 의미 아셨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경기 변동과 거미집이로 이제 두 개의 파트 남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1시 한 반 정도? 뭐 늦어도 1시 반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부터 갈 건데. 자, 필기 노트는 32쪽이고 기본서는 118쪽인데 기본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칠판 보게요. 경기 변동에서는 올해는 아마 출제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올해라는데 내년에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올해 출제하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요 거미집 이론을 출제했고 경기 변동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기 변동에서 1년 동안 저하고 5가지 배워요. 첫 번째 1번이 개념이야. 요 개념은 시험은 나온 적이 있지만 중요성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유형 나오고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단독 문제 안 나오고 지문 주는 거야. 지문. 그다음에는 측정 지표. 요 측정 지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역시 나와도 지문 주고 틀린 말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부동산학 개론 배우다가 특자 들어가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순환 국면 특징은 중요해요. 여기에 있고 제가 순환 국면 특징에서 몇 가지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 써놨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이 있고 요 5가지 배우는 거야. 이 5가지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것은 이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여기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온다고.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다 못 외우니까 최근에 또는 그동안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이거라고. 불비 다르다요. 요 불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고 불명확하다고. 근데 요 이제 불자 빼고 부동산 경기 변동 규칙적이고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린 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답을 많이 준다고. 그다음에 아주 상식적인 해볼게요. 요 B자는 잘 안 나오는데 요 다르다 해볼게요. 서울의 부동산 경기하고 부산의 부동산 경기하고 강주광역시의 부동산 경기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걸 그렇게 잘 내는 거야. 그걸.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다고 해야 돼. 근데 시험은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낸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그러면 도시별로 다르고 우리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우리 노원구하고 강동구하고 강서구하고 지역별로 경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럼 같은 노원구에서도 우리 같은 노원구에서도 주거용하고 상업용하고 공업용 경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야. 그러니까 여기 지역별로 도시별로 용도별로 다르다 이렇게 하면 날 새는 거고 그냥 다르다 하면 돼. 모든 게 다르다 해보면 된다고.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몰라. 그냥 다르다. 어디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해봐요. 부동산 경기 변동 5가지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보자. 1번부터 봅시다. 경기 변동이 개념부터. 여기 이제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의미도 없고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이제 무작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빼고 이제 경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경기가 뭔 말일까? 경기가.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를 그래요. 경제 활동의 상태. 경제 활동의 상태를 경기라고 그래요. 요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경기가 뭡니까? 이렇게 시면 안 나와.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야. 그러면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의 상태가 변동하는 거야. 그러면 경제 활동의 상태가 변동한다. 그럼 변동은 뭐가 변동일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변동이야. 그러니까 변동은 상승하고
하강이 변동이라고. 이렇게.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일 없어 지금까지는. 자, 그러면 경제 활동은 또 뭐래요? 경제 활동은 네가 해 물어보지 말고요. 경제 활동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하고 그게 경제 활동이잖아요. 생산 활동하고 소비 활동이 경제 활동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 활동의 상태, 부동산 생산 활동의 상태. 생산이 공급인가요? 공급. 소비가 수요. 그럼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제 활동의 상태, 부동산 생산 활동, 소비 활동, 부동산 공급, 부동산 수요 상태. 부동산 공급은 건축이라고 합니까? 건축 그렇죠? 건축 분산 공급이잖아요. 수요 부동산 거래.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 서울의 부동산 경기는 서울의 부동산의 생산활동, 공급활동, 건축활동, 부동산의 수요활동, 거래활동. 서울의 부동산 건축, 건물 건축, 건축이 매우 활발하고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 그러면 경기가 좋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게 경기야, 경기. 그러면 경기가 변동한다. 경제활동의 상태가 변동한다. 그러면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변동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생산활동이, 즉 건축활동이 좋았다, 나빴다. 소비활동, 거래활동이 좋았다, 나빴다, 변동한다. 이걸 경기변동이라고 한다고, 경기변동. 그럼 결국은 경기변동은 뭐냐면 부동산 수요활동과 공급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경기변동이야. 어떨 때는 건축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건축 많이 하지 않고 어떨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많이 안 이루어지고 그걸 부동산 경기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렇구나 이제 하시면 돼요. 자,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빠 그러잖아. 그 부동산 경기가 너무 나빠를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고 그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나쁘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상태야. 그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인 거야. 그럼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시장이 된다고.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된다. 그러면 시장 상태가 변동하지, 변동. 시장 상태 변동하죠. 시장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한다. 그게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그럼 부동산 시장 그러면 시장에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고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변동한다. 그게 부동산 경기 변동이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요 공급은 부동산 공급은 건축이야. 건축. 수요는 거래야. 그다음에 요 가격은 그대로 가격 오고. 자, 그러면 자 봐요. 요 이제 개념도 제가 하지 않았어. 부동산 경기 변동 개념도 하지 않고 유형도 하지 않았는데 측정 지표란 걸 좀 볼까요? 요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서울에 와서 무엇을 보면 서울의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측정 지표야. 그러면 서울에 왔더니 서울의 건축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중개업소에서는 오늘 계약서 10개 썼다고 그래. 10개. 그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측정 지표는 부동산 수요, 공급, 가격을 보면 돼. 근데 시험은 수요, 공급, 가격이 안 나오고 부동산 공급 뭐요? 건축. 수요는 거래, 가격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시면 돼요.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상태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 수요, 공급, 가격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얼추 알아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서울에 왔는데 건축 활동은 거의 없어. 중개업소는 거리가 없으니까 내가 아는 중개업자들이 2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방에 놀러 갔대. 문 잠궈버리고. 거리가 없어. 이렇게 되면 경기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결국은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무엇을 보면 경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되는 거고 결국은 수요, 공급, 가격 보면 알 수 있다. 수요량 안 나오고 거래량.
공급이 안 나오고 건축이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OX, O.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도 있어. 공실률, 공가율. 공실은 사무실 비어있는 거. 공가는 주택이 비어있는 거. 그러면 서울은 작년 대비해서 공실, 공가율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경기는 나빠지는 거다. 공실, 공가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측정 지표. 택지 분양 실적. 작년에 비해서 택지 분양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 택지 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택지 분양 받아서 농사 지을까 건물 지을까? 건물 지어야 되지. 그럼 택지 분양 실적이 증가하면 경기는 좋아지겠네. 요 금리, 이자율이 부동산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부동산 수요 증가, 가격 올라간다고. 요 금리론에서 경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금리가. 그래서 금리하고 이자율하고 부동산 경기는 반대로 간다면 돼.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경기는 나빠져. 그럼 이자율이 떨어지면 경기는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막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20대, 30대는 집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다 막 그러잖아요. 집 살 필요 없이 살면 돼요. 국가에서 집을 안 사도, 아파트를 안 사도 그냥 편하게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살게끔 만들어버리면 돼요. 굳이 집을 살 필요 없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가 주택 살 필요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뭐 어떻게 아주 저렴하게 33평 아파트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핸드폰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잘하는 게 세계에서 잘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 근데 왜 그걸 못하냐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할 건데 그럼 20대, 30대가 집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풍족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데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것을 분석해 보면 이것도 커요. 금리가 너무 낮았다는 것도 크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은 거 그것도 크고 이 앞전 정부에서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살아가는 이것도 크고 우리 국민의 투기 심리도 크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잘못 쓴 것도 크고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 이렇게. 그럼 측정 지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건축량 볼래요? 건축량을 보려면 허가량을 봐야 되고 착공을 봐야 되고 완공을 봐야 돼. 그러면 건축 허가량은 건축 허가 건수는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OX? O 이렇게 된다고. 거래량은 측정 지표가 되는데 우리 노원구의 주택 거래량을 보려면 그러면 중개업소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중개업소에서 이번 달에 몇 개 거래했습니다. 했습니까? 물어보면 10개 거래했는데 3개밖에 거래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해버려. 그러니까 거래량을 중개업소에서 가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럼 거래량을 정확히 알려면 그럼 여기 가면 돼. 국세청에 들어가서 노원구에 이번 달에 아파트 취득세가 얼마나 됐는가. 취득세가 높다. 취득세가 많이 납부했다. 그럼 주택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요거 보면 되죠. 등기 실적. 아파트 거래 이루어졌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등기 실적을 보면 부동산 경기를 얼추 알아볼 수 있다. OX?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측정 지표 끝났어요. 자, 이제 개념으로 갈 건데 개념은 제가 뭐라고 써놨는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개념은. 자, 봅시다.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 상태가 변동한답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 그러면 토지 경기와 주택 경기가 있어요. 아니, 다시. 자, 부동산 경기는 토지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건물 경기가 있어. 건물 경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니까. 그럼 건물은 또 나눠지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이 주택이야. 그럼 우리 서울에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요?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요 전부 다 이거 부동산 경기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요 주거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고. 건축 경기요. 그러니까 주택의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한다고. 근데 책 보면 이런 말 나와. 책에 이제 보면 시험 안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부동산 경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상가를 포함하고 공장을 포함하고 그러면 넓은 의미.
토지까지 포함하면 가장 넓은 의미 이런 말 나온다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택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그다음에 요건 요것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기형이죠. 어떻게 기형이냐면 이 수도권의 인구 절반이 몰려 살아요. 그러면 여기 부산 인구 300만, 350만 정도, 대구 인구 200만, 두 개 합쳐봐야 500만, 강주 광역시 그러면 150만. 그러니까 지방의 중심 도시가 부산, 대구, 강주, 뭐 대전 요 세 개 도시를 합쳐봐야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돼요. 1000만이 얼추 안 될 겁니다. 근데 수도권은요 2천만이 되잖아요. 그럼 이 세 개, 네 개 도시, 지방의 거점 도시, 이 네 개 도시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부동산 경기 아무리 좋아도 수도권이 나쁘면 평균적으로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평균값이라는 소리야. 평균값. 자, 유형. 이 개념보다는 유형이 약간 중요성이 있고 세 번째 측정 지표 봤죠? 그 측정 지표보다는 이 유형이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 유형은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고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고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단독 문제 나온 것은 2번인가 밖에 안 나오고 요즘은 거의 지문 나와. 지문.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니라고. 아까 요 측정 지표 있었죠? 측정 지표는 얘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틀린 말 거의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 유형은 측정 지표보다는 자주 등장하는데 틀린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자, 그러면 유형은 순환적 변동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경기 변동이 순환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요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거요. 제가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마 학창 시절에 뭐 경제 뭐 사회 경제 이런 거 배우면서 이런 그림을 봤을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가 평균선입니다. 그럼 평균선 밑에 있으면 경기가 나쁜 거고 평균선 위에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라고. 이 부분이 경기가 가장 낮은 부분이야. 이걸 저점이라고 해요. 저점. 저점. 바닥이라는 소리. 바닥. 이 부분이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야. 이걸 정점. 피크. 가장 높은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높아졌다가 어느 시점을 계기로 떨어지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계속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저점에서 찍고 바닥을 찍고 요거 올라가는 시기, 요걸 부동산 경기가 회복 시장이다, 회복 국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를 회복 국면 이렇게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보다 재미없죠? 탄력성은 생각이 안 되고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탄력성보다 재미없잖아. 훨씬. 회복 시장이다. 그다음에 이 위에는 회복이 계속돼서 경기가 아주 좋은 상태를 호황. 근데 부동산에서는 호황이랑 안 써. 상향 시장이다. 상향 국면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계속 상향이 아니라 정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한다고. 빠지기. 그럼 이건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 후퇴 시장이다. 후퇴. 후퇴가 계속되면 이제 시장이 불황으로 가. 불황. 그것을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 요 뒤에 시장이라고 써도 되고 국면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순환 변동 그래. 순환 변동. 요 네 개를 순환 국면이라고 그래. 순환 국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봐봐요.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순환 국면별 특징이 나오거든. 그럼 순환 국면 여기 있잖아.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여기에 순환 국면이냐. 회복 시장, 상향 시장, 후퇴 시장, 하향 시장 이렇게. 자, 그러면 순환적 변동은 경기가 요 네 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하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가운데 나눠요. 저점하고 다음 저점까지 이 사이를 뭐라 하냐면 주기라고 그래. 주기. 우리 사람이 돌아가시면 1주기, 2주기 그러잖아요. 이거 좀 주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저점에서 정점 사이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정점하고 저점 이 사이를 뭐라고 하냐면 움직이는 폭. 그래서 진폭이라고 그래. 진폭. 진폭 이렇게. 그럼 4개의 국면이 순차적으로 변동한다. 무슨 변동? 순환적 변동. 그럼 이 회복하고 상향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상승기라고 해요. 상승기. 그럼 후퇴하고 하향은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걸 하강기라고 한다고. 하강기. 예? 자,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지금 하는 말이 우리 시험에서 한 서너 번 나와. 책에 나오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OX. O잖아요. O. 우리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순환적 변동을 말해요. 요거를.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죠. 하강 끝나고 다시 상승. 상승 끝나고 다시 하강. 이걸 부동산 경기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순환적 변동. 추세 변동은 지금 필요 없고 계절적 변동은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럼 이사철은 여름하고 겨울입니까? 봄하고 가을입니까? 봄하고 가을이야.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집값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고.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건 나왔죠. 방학철이 되면 대학교 앞에 온룸이 텅텅 비어버려. 방학이 되면. 그런데 신학기가 되면 온룸을 구할 수가 없게 돼. 이런 것들을 계절적 변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그게 계절적 변동이에요. 시험 지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면 계절적 변동. 자, 이거는 무슨 변동인가 봐봐요. 여름철에 여러분들 여름철에 주로 먹는 게 예? 팥빙수 이런 걸 먹지. 여름철에 나는 여름철에 군고구마가 맛있더라. 나는 여름철에 붕어빵이 맛있더라. 요거 미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팥빙수가 잘 팔리고 겨울철이 되면 군고구마, 그다음에 붕어빵,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잘 팔리는 것도 있겠죠. 뭐 어묵 이런 거. 그게 계절적 변동이야. 여름철에 어묵 장사 해봐요. 미쳤다 가지. 안 되니까. 계절에 따라 바뀌잖아요. 요걸 계절적 변동.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4번이야. 이 자체가 유형 자체가 잘 안 나오지만 그나마 잘 나온 것은 4번. 불규칙 변동. 불규칙 변동은 갑자기 바뀌는 거야. 경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 그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그래. 자,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오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침체로 간다. 이것을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야구에서 불규칙 바운드 그러잖아. 불규칙 바운드. 갑자기 튀어 올라 버려. 공이. 그것이 불규칙 변동이에요. 그럼 불규칙 변동을 이렇게 한다고. 예기치 못한 사태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경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불규칙 변동이라고 하는데 시험은 그 의미를 낸 게 아니라 어떤 게 불규칙 변동이 원인이 되는가 그걸 낸다고. 자연재해. 자,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 안 되고 다른 나라, 일본으로 합시다. 일본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와. 그 건물이 어느 도시의 건물이 전부 다 망가져. 사람은 죽으면 안 돼. 아무리 일본이 미워도 사람 죽으면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떤 일본의 큰 도시가 지진으로 해서 사람은 안 죽고 건물이 다 무너져 버린다. 지진, 쓰나미, 뭐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건물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새롭게 지어야 되죠. 그럼 경기가 갑자기 바뀌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불규칙 변동을 한다고. 요건 이제 의미인데 잘 안 나오고 요걸 내요. 요거. 그러면 갑자기 정부 정책이 변화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거나 경기가 오히려 침체로 가면 그것도 불규칙 변동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 지금 막 정부가 규제 심하잖아요. 대출도 안 해주고. 근데 이걸 대출을 갑자기 풀어봐요. 그럼 다시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변화해서 경기가 바뀌었다.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다고. 정부 정책의 변화로 경기가 변동했다면 이는 계절적 변동에 속한다. 이렇게 내. OX, X. 근데 정부 정책이라 안 나오고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831 부동산 종합대책위에서 경기가 변동한 것은 계절적 변동의 사례이다. OX, X.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정부 정책이죠. 그럼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그러면 취득세율을 인하시켰어. 취득세 인하한 것은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 경기가 활성화된 것은 불규칙 변동에 해당한다. OX, O.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부 비율. 대부 비율도 정부가 대부 비율 높여라 낮추라 한다고. 이것도 불규칙 변동. 이렇게. 자, 유형 봤습니다. 측정 지표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순환 국면별 특징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순환 분별 특징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해볼게요. 자, 순환 분별 특징 하기 전에 여기 지금까지 배웠던 거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어떻게 출제하는가 좀 봅시다. 응? 자, 또 그립시다. 자,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제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부동산 시장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 시장이 좋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럼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이 국민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OX?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OX? O? 그잖아. 아까 순환적 변동도 있고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추세 변동 이렇게 있었잖아요. 3번 총부채 상환 비율. 요거 국가가 하는 거야. 요거. 총부채 상환 비율 높였다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소리야. 총부채 상환 비율 낮췄다 돈을 조금만 빌려주라는 소리야. 지금은 총부채 상환 비율 낮췄잖아요. 대부분 낮추고.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은 정부가 하는 거야.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풀어줬다는 소리야.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지. 주택거리 증가했답니다. 그럼 경기가 바뀌죠?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정부 정책이니까 O. 이렇게. 4번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OX? O. 요거 측정 지표. 5번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O. 요것도 측정 지표. 이렇게. 자, 이제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시험 출제 형태는 최근 10여 년 동안, 최근 20년 동안 이 정도밖에 안 내요. 계속 이 정도만. 자, 순환 국면별 특징.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이렇게 네 가지 있었어요. 자, 그림을 또 다시 그립니다. 저점, 정점. 저점하고 저점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주기. 정점하고 저점 사이를 진폭. 이걸 진폭. 이 부분은 올라가죠? 경기 나빴다 회복. 그리고 상향. 상향이 향한 상향 국면. 그다음에는 후퇴, 하향. 그럼 순환 국면의 특징은 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거야. 그럼 요 회복하고 후퇴가 정반대야. 후퇴가. 그러면 상향하고 뭐가 반대요? 하향이 반대야. 이렇게. 제가 요 회복하고 반대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하향이라 한다고. 참 배우신 분들은 제가 안 알려주고 회복하고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하향이라고 그래. 그럼 제가 그러면 상향의 반대는 뭐예요? 그러면 머뭇머뭇해.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야. 회복의 반대는 후퇴가 된다. 후퇴가 이렇게. 자, 이제 요 각각의 특징이 있을 건데 제가 특징을 2개씩 써놨어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자, 찍기. 요 1번, 2번 중에서 1번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2번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시험은? 2번이 잘 나와요. 2번. 요 2번이 잘 나와요.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2번. 근데 2번을 보면 다 똑같아. 봐요? 회복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 상향 과거의 사례 가격, 다 똑같아. 똑같다고. 그러니까 2번이 잘 나오는데 오늘 요 2번 세 글자 알고 가면 돼. 여기서 세 글자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자, 그럼 회복 갑시다. 회복의 포인트가 되는 말은 시작이야, 시작. 자, 회복 가봐요. 회복은 경기가 아주 나빴다가 아주 좋아진 거에 아니라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시작. 자, 지금 제가 여기다 뭘 쓸 건데 이게 뭘 쓴가를 봐봐요. 자, 제가 뭘 쓸 겁니다.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공실공가. 이거 뭐 썼어요? 글씨를 썼겠죠. 이게 측정 지표야. 측정 지표. 우리 3번에 측정 지표 봤잖아요. 측정 지표 봐요. 측정 지표. 건축, 거래, 가격, 공실공가 이렇게. 됐죠? 측정 지표. 자, 그럼 다시 와서 여기
순환구매물 특징은 회복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공실 공가율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거야. 그럼 회복시장은 건축량이 매우 활발합니까? 증가하기 시작합니까? 증가하기 시작. 거래량은 매우 활발합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 증가하기 시작.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입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 상승하기 시작. 공실 공간은 증가하기 시작일까? 감소하기 시작일까? 감소하기 시작. 감소하기 끝이야. 끝. 할 게 없다고. 근데 이걸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공부 분량만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제 회복의 반대가 뭘까? 후퇴야, 후퇴. 그럼 회복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시작인데요. 그러면 되지. 후퇴도 시작이야. 그 후퇴는 반대로 시작이야. 볼래요? 후퇴는 이 회복하고 반대 후퇴 봐봐요. 시작인데, 근데 건축 거래량이 감소. 여기는 증가. 그럼 제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 후퇴가 가면, 그러면 건축량, 거래량 감소 시작.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 공실 공간은 증가하기 시작. 좀 상향시장으로 와요.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건축량, 거래량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가격은 가장 높은 수준이 돼요. 공실 공간은 거의 없어요. 공실 공간은 가장 낮은 수준이 돼요. 그럼 회복하고 상향이 반대 하향이야. 그럼 하향은 공실 공간은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 거야.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 되고.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된 사람 있다. 큰일 났는데 이해 안 된 사람 어떡하지? 자, 상향으로 가볼게요. 상향에서는 가격 수준은 부동산 가격 수준은 이 4개의 국민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라고. 그래서 최고 수준 간다고. 그러면 공실 공간은 가장 낮은 수준, 최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하향은 가격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럼 상향은 반대. 최고입니까? 최저입니까? 최저, 밑바닥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니까. 자, 그러면 공실 공간은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공실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향하고 하향이 정반대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됐어요. 이건 됐어. 이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1번 한 거야. 1번.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 동그라미 1번 한 거라고. 이 1번이 포인트가 아니라 2번이 포인트야. 그럼 2번이 포인트인데 2번 전부 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그다음에 요 매도자 중심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매도자 중심인데 매수자 중심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2번을 보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2번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상향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향 시장에서는 시장을 매도자가 주도합니까? 매수자가 주도합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옛날 가격은 과거 사례 가격 옛날 가격은 지금은 어떤 선입니까? 요거 물어본다고. 요거 두 가지. 자, 그럼 요 상향 시장을 설명할 건데 상향 시장이 지금 여기죠. 여기 우리가 지금 상향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상향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기라고. 그럼 매수자하고 매도자 중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하냐면 매도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서는 매도인은 다음에 팔게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때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니 내가 뭐 크게 팔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매도인이 주도하는 거야. 매도인. 그럼 상향 시장은 누가 주도합니까? 매도인. 상향 시장은 매도인. 그럼 하향 시장은 누가 주도할까? 매수인이죠. 반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보면 돼. 과거의 사례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뜻이 무슨 뜻인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 상향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향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자, 여기는 날짜가 언제냐면 이게 2021년 12월 1일이야. 오늘이네요. 이거. 자, 그럼 1년 전으로 갑시다. 여기가 지금 1년 전이야. 1년 전은 2020년 12월 1일이야. 그러면 1년 전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1년 전에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1년 전에 10억에 거래됐어. 10억에. 이 10억을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그래. 우리는 지금 오늘 있잖아요. 현재. 그럼 1년 전이니까 과거죠. 이 10억이 과거의 사례 가격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면 이 건물을 1년 전에 10억에 거래했던 이 건물을 지금 새롭게 거래한다면 이 10억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봐야 됩니까? 낮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 봐야지.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지금 노원의 부동산 시장이 상향 시장입니다.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래했던 10억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밑바닥 가격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 10억은 현재 입장에서는 새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상한선이 되는 겁니까? 하한선이 되는 겁니까? 하한선이 되는 거야. 하한선. 하한선. 요걸 내는 거야. 요거. 그래서 요 상향 시장에서는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매도인이 주도한다. 매도인이 중요하니까 요 매라고 하면 안 돼. 매수인도 매니까. 그 매도자가 주도하니까 도하고 상한선인가 하한선인가 물어본다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상한선, 하한선, 하한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요것만.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순환분별 특징에서는 세 글자를 알고 가면 된다. 세 글자. 상. 상향시장의 상. 무슨 선? 하한선, 하. 누구 중심시장? 매도자. 그래서 상, 하, 또 요거 알면 순환분별 특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순환분별 특징 뭐 한다고요? 상, 하, 도. 상이 뭡니까? 상향시장. 하는요? 하한선. 도는요? 매도자 중심시장. 그러면 된다고. 상하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회복이 나왔다. 회복. 이 회복 시장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럼 회복하고 상향하고 똑같아. 그럼 회복을 갈까요? 회복 시장은 시장을 누구 주도합니까? 매도자. 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한선. 이 기준 가격 하지 말라고 지금은 하한선. 그러면 회복이 나오면 상향으로 생각해라. 그럼 이제 하향 시장으로 갑니다. 하향 시장. 하향 시장은 시장을 누가 주도합니까? 매수자. 매수인 중심 시장이야. 하향 시장 가격이 막 떨어지니까 매도인은 안 달라. 빨리 팔라고. 그 매수인 누구 되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시장을 주도해 버린다고. 그러면 하향 시장에서는 옛날 가격, 여기 옛날이야. 옛날 10억은 지금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하향 시장에서는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인 중심 시장, 매도자 중심 시장, 매수인, 상한선. 그래서 하상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강의 노트 보면 뭐 상하도 하상수 써놨죠? 그 뜻이야. 그게 엄청나게 잘 나와. 경기 변동에서는 33쪽 가운데 상하도 하상수 써놨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잘 나와요. 자, 다시 갑시다. 순환 국면별 특징으로 갑니다. 순환 국면별 특징 나오면 상, 하, 도 기억나는 거예요. 상, 하, 도. 상, 하, 도. 상 뭐래요? 상의 시장. 하한선, 도. 매도인 중심시장. 매도자 중심시장. 이렇게. 이게 상하도. 자, 갑시다. 봅시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 국면 중에서 잘 나온 게 있어서 상향하고 하향이니까 상향하고 하향만 써놨어요. 1번하고 2번 중에 2번 잘 나오니까 2번만 써놨어요. 그러면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에 살아가는 새로운 거에 무슨 선? 하한선. 누구? 매도자. 이걸 상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향 시장에서는 상한선. 매수자. 상수. 이렇게. 상향 시장. 하한선. 도. 매도자. 하향 시장. 상한선. 수. 매수자. 여러분 둘 다 할 겁니까? 하나만 할 겁니까? 하나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돼. 상하도만. 선생 하향시장이 나오면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상하도 하면 돼. 순환 국면별 특징. 순환 국면별 특징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상, 하, 도. 상 뭐요? 상한선. 아니야. 상향시장. 하한선. 도. 매도자. 하상순 하지 말라고. 선생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해. 둘 다 하는 순간 제가 매번 농담을 하는데 이걸 둘 다 외우는 순간 시험장 가서 상하도가 생각난 게 아니고 그러면 뭐요? 상수도가 생각나. 상수도. 하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 자, 이제 똑같은 거 제가 해놨는데 기출지문 봅시다. 기출지문. 자, 1번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가격에 하한이 되는 경향이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회복을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안 외웠잖아. 안 외우고 우리는 뭐만 외웠어요? 상하도만. 그러면 상하도만 외웠잖아. 상하도만. 그러면 우리는 상향을 외웠는데 회복이 나온 거야. 회복하고 상향이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회복은 하지 말고 회복하고 상향이 똑같다. 그럼 회복 나왔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씁니다? 상향시항을 쓰면 죠. 그럼 상하도니까 상향시항은 하한선. OX? O. 지금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자, 2번은 좀 더 명확하게 줬네. 이거 상향시항 준 거잖아. 직전의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무슨 선? 하한선. 오른쪽. 됐죠? 쉽게 찾아내는 거야. 쉽게. 예? 그래서 상하도 뭐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이제 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이제 마지막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여기 불비 다르다만 하면 돼. 불비 다르다만. 자, 다르다는 아까 알았죠? 다르다는 됐고. 그다음에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일반적으로 길어요. 뭐 증명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보니까 길더란 소리야. 진폭이 커요. 그 진폭이 크단 말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소리야. 이렇게. 자, 불자, 비자. 요 비대칭적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규칙적, 불명확인데 불자 빼고 나와요. 그러면 틀린 말이야. 부동산 경기 변동은 규칙적, 반복적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야. 불규칙적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다음에 아까 다르다는 거 봤죠? 다르다. 그다음에 4번, 5번 필요 없고 4번까지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요. 회복은 느린 거야. 떨어질 때는 사정없이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고 그래. 여기 비대칭이란 말 나오는데요. 비대칭. 자, 비대칭이란 말은 이게 이제 대칭이야. 사람을 두고 가운데를 딱 나눠서 양쪽이 똑같으면 대칭이라고 그래.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은 좌우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조금은 다르대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좌우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좌우가 다른 사람이 확실히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 좀 함몰됐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여기에 좌우가 대칭인가 볼래요? 자, 이렇게 되면 좌우가 대칭이야. 제가 아까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좌우가 똑같거든. 여기가 좌우가 대칭적이라고 한다고. 사실은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봐봐요. 이 그림도 좀 다시 그려보면 부동산 경기는 회복할 때는 천천히 회복을 해요. 했다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떨어져 이렇게. 그럼 이 꼭지점을 두고 이렇게 나눠봐요. 그럼 좌우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비대칭적이라고. 네,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은 우측으로 경사졌다는 소리야. 좌측, 우측, 우측으로 경사졌다 이 소리 이게. 이게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하네.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경사 비대칭이 이 말이야.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됐죠?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저처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했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불비 다르다. 부동산 경기 변동 특징 그러면 불비 다르다. 여기까지만. 5번, 6번, 7번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지 말고 불비 다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출 지문 봅시다. 기출 지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에 관한 기출 지문입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특성에 의해서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OX? 주기가 길어진 게 일반적이니까.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답니까? 크답니까? 크다. X. 3번. 탄력성 할 때는 말도 안 하더만 이거는 잘 재밌나 봐요. 이거는 잘하시네. 3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저점이 깊다? 낮다. 정점이 높다. 오입니까? 없습니까? 오. 여기 진폭이 크다야. 저점이 여기 깊다가 낮다야, 낮다. 정점은 높다. 진폭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O. 4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면 순환된다. OX, X. 불자가 들어가야지. 불자 빼고 나죠. 요거 4번 지문. 요 4번 지문이 최근에 3번 연속 답이야. 분산 경기 변동에서 3번 연속적으로 요거의 답이라고 똑같게 이렇게 의미됐죠. 이렇게. 자, 이게 분산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의 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책 보면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 나오니까. 책은 115쪽 갑시다. 115쪽 가면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인데 115쪽, 116쪽, 117쪽은 참고상이에요. 참고상. 그러니까 굳이 볼 필요 없고 118쪽 가면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 변동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개념.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유형, 순환적, 계절적, 추세 변동. 그다음에 119페이지 가면 그 무작위 변동. 그 밑에 핵심이라고 해서 정의해놨네요. 측정 지표 우리 책 막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어요. 측정 지표는 건축, 그다음에 거래, 가격, 뭐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니까. 121쪽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왔습니까? 이거는 불비 다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서 122쪽에 3절 가운데쯤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구매물 특징. 이거는 세 글자 상하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우리 책 보면 회복시장, 상향시장에서 막 여러 가지 써놨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못해. 그러니까 다 하지 말고 그냥 상하도. 굳이 앞에 부분을 보기 싫으면 126쪽 가면 핵심에서 거기 좀 써놨어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써놨어요. 그럼 상향 볼래요? 126쪽 상향 보면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시, 도. 그 밑에는 마지막에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한선. 이걸 우리는 상하도 이렇게 한 거야. 그거 마시면 돼. 앞에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제 경기 변동 끝나고 요 거미집이라는 게 나왔다고. 오늘은 또 좀 더 할 거니까 요 거미집에는 정확히 10분, 아주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요 거미집에는 금방 끝나요. 아마 1시 반에서 1시 반, 뭐 35분 정도 끝날 것 같아요. 자, 5분만, 10분만 쉬었다가 되셨나요? 예.